네,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2026년 7월 5일, 5일차, 이렇게 여러분 새벽, 저보다 훨씬 또 일찍 들어오셔서 미리, 또 미리미리 읽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정말, 이 군 멘토를 찾고 군 멘토를 내가 닮아가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군 멘토를 해줄 수 있는 삶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박수 보내드릴게요. 일요일 정말 일어나기 싫잖아요. 평일에는 어차피 내가 나가야 되고, 뭔가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남편도 보내야 되고, 어차피 조금 일찍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요일 날 내가 일찍 일어나서 들어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3년 넘게 해보면, 일요일 날은 반으로 뚝 떨어져요, 인원이. 토요일, 일요일 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작부터 지금 10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은 이제 마지막 책으로는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 레슨 9번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5페이지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분량이 남지 않아서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20분까지만 20분만 집중 독서하고 6시 20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동안 집중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분량이 많지 않아서 우리 20분부터 아마 30분에 많이 들어오실 텐데, 우리 20분에 또, 미리 한번 오늘 10분이라도 좀 빨리 끝나면 일요일이니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멘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언젠가 섬에서 탈출을 할 수 있는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 하겠지, 미루는 어떠한 습관들, 이거는 정말 누구나에게 다 있는 거. 다이어트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모든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그런 게 우리 모든 인간의 어떠한 기본적인 욕망, 그런 마인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물론 뭐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그 동물도 적당한 때를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딱 머리를 쓰고 이제 먹이가 올 때까지 어떠한 상황을 딱 보면서 이렇게 큰 동물일수록 그러죠. 근데 잔잔한 동물일수록 어때요, 여러분? 그냥 막 아무 때나 막 들이대잖아요. 우리 강아지도 그렇고 막 아무 데나 막 들이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226페이지 한번 볼까요? 226페이지 아래에서 7번째 줄, 대부분 사람은 절대 오지 않는 적당한 때를 기다리며 핑계를 댔겠죠. 우리 주인공에게 멘토가 평범한 사람들은 언젠가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적당한 때를 기다리다가 끝난다. 핑계대고 만다. 안개 끼면 오늘 안개 껴서 못 가고, 장마 오면 또 장마 비가 많이 와서 못 하고, 항상 어떠한 핑계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229페이지, 229페이지 그 많은 핑계와 그 많은 어떠한 이유를 대겠지만, 다섯 번째 줄, 행복은 핑계를 극복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지금 당신처럼 말이죠. 이게 어쩌면 우리 이 군 멘토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은 핑계를 극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건 항상 어떠한 문제에 끊임없이 봉착하잖아요. 작고 큰 문제, 늘 큰 문제가 나에게 오기도 하고, 잔잔한, 어떠한 파도가 일어야지만이 우리가 바다의 밀물썰물,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 없이 살아간다라는 건 관 속에 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다라는 건 뭐 끊임없는 사고들, 끊임없는 문제들이 나에게 오는 거야.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뭐 없앨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229페이지 같은 페이지 아래에서 일곱 번째 줄, 언젠가 섬에서 탈출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통제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불안, 불행은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는 감정에서 주로 생깁니다. 스스로 시간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인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이자 당신의 책임이며 다른 누가 당신 대신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인생은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이 결국은 내가 가진 나의 몸값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책임이 잔잔한 어떠한 몸값을 가진 사람들, 뭐 제가 이제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아르바이트는요, 책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면 그 시간만 때우면 시간당 얼마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장님은 자영업, 그걸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은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모든 것들을 통제해야 되고, 직원의 월급을 반드시 줘야 되고, 내가 한 푼도 가지 못해도 월세는 내야 되고, 이런 내가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들을 통제해야 되는 거. 결국 여러분들 우리 야구 선수, 축구 선수들 어때? 몸값 높은 사람들? 내가 몸값 높은 괜히 몸값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어깨가 엄청나게 무거운, 투수와 어깨가 엄청난, 어깨가 무거운 4번 타자에게, 3번 타자에게, 스트라이커들에게 몸값을 많이 주는 거. 내가 책임이 별로 없으면, 몸값을 그렇게 벤치에 앉아 있으면,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도 못 받는 야구 선수들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게 결국은 내가 어깨가 무거운 만큼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게 많은 만큼.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책임질 게 없고 내가 아무 부담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내 시간을 통제하지 않으면, 내 삶을 통제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통제해요. 제가 늘 우리 20대들이나 제 딸이나 그다음에 후배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부잣집에 시집 가면은요, 평생 그 안에서 물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시댁을 만나고 좋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진짜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통제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평생 생활비를 받아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되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 고통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삶 나름의 성취감도 없고 그 삶의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지만 내가 스스로 내 몸값을 올릴 수 있는 통제된 삶이 아니라 남이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나를 통제하고 시어머니가 나를 통제하고 누군가 나를 통제하는 삶이 아니라 결국은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에게 엄마 말 들어라고 하는 게 왜 그래요? 내가 용돈 주고 내가 밥 먹이니까. 근데 독립하고 나면 내가 잔소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뭐 해주는 게 없는데 결국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만큼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월급을 주기 때문에 사장이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를 통제하지 않고 그냥 막 살면 남이 나를 통제하는 그런 삶으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우리 238페이지 여러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어. 하기 싫은 거 먼저 해야 된다. 인간이 어떻게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만 하겠냐. 하기 싫은 거 먼저 해치고 목록을 만들어서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죠. 당장 시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주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대 바꿀 수 없는 238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시간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싶다면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라고 해서 결국은 239페이지 중간에 첫째, 시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면 만사제치고 매일 방해 없이 계획 짜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뭐 다음 달인가요? 이번 달인가요? 우리 20대들 어디 빠지간다고 여행 간다고 해요. 여행 가기 전에요. 막 얼마나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할 거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할 거고 그 내 인생을 바꿔주지 않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도요. 시간을 막 짠단 말이에요. 여행 한번 가보세요. 해외여행. 시간 탁탁탁탁 정해놓고요. 막 부지런해지고요. 왜? 그 여행에 대한 내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3박 4일, 2박 3일을 내가 알차게 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을 사실 바꿔주진 않잖아요. 즐겁게 만들어주는. 근데 정작 내 인생을 바꿔주는 나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하루에 어떤 내 계획도 없이 그냥 막 사는 거. 그냥 막 사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막 사는 거.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는 사람과, 몸값을 높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먼저 계획을 한다라는 거. 나의 시간을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고, 오후에는 뭐를 하고, 저녁에는 누구와 밥을 먹는 것까지 결정을 하는 거. 그래서 제가 한참 정말 어려울 때 제가 결단했던 게 있었어요. 난 절대 아무리 배고파도 혼자 밥 먹지 않겠다.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점심을 누군가와 같이 먹겠다라는 어떠한 결단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 명단을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져야 되고 그런데 배고프다고 나 혼자 먹는 그 시간도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에게는 시간이 주어져 있었거든요.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는 시간, 아이를 유치원 보내야 되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7시간, 8시간 동안, 내가 혼자 앉아서 한가하게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건 저에게는, 돈보다 더 무서운 사치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뭐, 오래된 책이 있긴 하지만, CEO의 다이어리에는 무언가가 있다부터 시작해서 시간 관리 책을요, 여러 번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시간을 아무렇게나 쓰지 않고 집중된 시간을 보내는 거. 그런데 우리 공부 못하는 애들과 공부 잘하는 애들의 공통점이잖아. 시간을 그냥 저는 제가 공부를 못 해봐서 알거든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요. 책상에. 우리 우승자 사장님, 선생님이어서 알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에요. 오래 앉아 있어요. 그러면 나는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독서실에 오래 앉아 있어요. 집중된 시간을 보내야 된다. 내가. 근데 여러분, 내가 1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아. 어때요? 막 엄청나게 강의 준비할 때 보면은요, 일주일 내내 뭔가 질질 끌려다니면서 강의를 준비하는 때가 있어. 근데 진짜 바쁠 때는요, 내가 2시간밖에 없어. 막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 정말 무슨 신이 나를 돕는 것처럼 막 술술술술 아이디어가 막 나오고요. 급해지면 그에 집중된 시간을 내가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매일 방해 없는 계획을 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룹에서 얘기해 주잖아요. 저녁에 자기 전에 10분만 내일, 오늘 내가 뭐 했고, 내일 뭐 할지 10분만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때나 일어나고,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먹고,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요. 그 건강하지 못한 삶이잖아요. 방해 없는 계획을 짜는 거, 시간을 한번 짜보는 거예요. 내 하루를.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의 돈과 바꿀 수 없는. 두 번째는요, 상황을, 우리 240페이지에 나오죠?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라는 남이 이끌도록 하지 말고 뭐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냥 만나는 거고 주저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내 상황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음.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SNS 낭비하는 시간을 주의하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반성하는 부분이 많아요. 분명히 나는 쿠팡에 두부 사러 들어갔다가 어, 옷 쇼핑하고 있어요. 옷 쇼핑하고 있고요. 난 분명히 내일 우리 오트밀 구매하러 들어갔다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 이상한 이수지 보고 있어요. 제 이수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걔만 보면 모든 게 막 마음이 막 너무 행복해져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막 빠져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최근에 느끼는 건데 밤에 자기 전에 그 30분의
그 어떤 음악과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에 따라서 나의 잠재, 뇌 속에서 보이는. 그래서 자기 전에 자극적이고 자기 전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런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과 자기 전에 제가 어제도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데 안 보는 게 제일 좋고요. 내가 무언가 고민이나 있거나 내가 뭐 이랬으면 여기 좋은 메시지, 잠 잘 오는 뭐 진짜 숙면치 않은 음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틀어놓고 아침에 눈 뜨는 것과 자극적인 거 이런 거 보면서 잠이 드는 건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우리가 그런 거 아니라도 이 전자파 노출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 핸드폰만 지구상에서 없애도요, 암 환자가 반 이상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환자가 반 이상이 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필요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실리콘밸리의 자녀들은 이거 다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요. 자기 자녀들한테는 핸드폰을 안 사준대잖아요. 핸드폰을 접촉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는 노예가 된 거야. 이미 이렇게. 그쵸?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가 안 할 수 없지만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최선으로 내가 자기 전에 무엇을 볼 것이냐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SNS에 시간 낭비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시간 관리 서적을 읽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내 시간을 통제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잘 되는 분들도 있고요. 잘 되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한 10분만 오늘 하루를 알람 한번 맞춰놓는 거. 내가 오늘 요 하루를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 5분만 생각하는 거. 5분만. 너무 길게 말고요. 그리고 내가 내일 어떻게 살지 5분만. 알람 막 이것저것 다 맞춰놓잖아. 우리 뭐 야구 시작할 때 알람 맞춰놓고, 드라마 시작할 때 알람 맞춰놓고, 이런 거 다 알람 맞춰놓잖아요. 내 인생에 필요한 자기 전에. 그리고 전 또 하나는 제가 미라클 돈독 있을 때는 되게 일찍 자요. 원래 제가 초저녁 잠이 많았던 사람이 어렸을 때도 9시만 되면 막 눈이 감겼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건강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 5시, 6시면 그냥 눈이 떠지고, 그래서 막 아침부터 밥 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엄마, 아빠가 워낙 부지런한 분들이었고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막 살면서 너무 이런 SNS든 너무 노출이 많이 돼서 밤에 막 12시, 1시 이렇게 자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밤 시간은요, 제가 어딘가 책에서 읽었어요. 밤 시간 3시간과 밤 시간. 주로 내가 밤에 뭐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면 나를 너무 많이 찾아요, 밤에. 엄마, 뭐 어딨어? 야, 뭐 좀 먹자. 그럼 그거 먹고 또 설거지하고. 그래서 저는 빨리 자기로 결단을 제가 했어요. 내 그냥 자버리는 거. 자꾸 뭐 먹자, 뭐 이러니까. 근데 밤 시간 아무리 내가 유익하게 보내려고 해도요, 진짜 나를 위한 쓰는 시간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새벽 시간에는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아. 심지어 우리 파트너들도요, 몇 명 빼고는 전화도 안 해. 카톡도 안 해. 내가 안 열어보면 되잖아요. 핸드폰을 저기 멀리 놔두고 나를 위한 1시간만 써본다 한다면 저는 그 1시간이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우리 시간 관리, 정말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시간 관리, 내가 관리해야 남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매번 읽을 때마다 어, 좋은 어떤 메시지 중에 250페이지죠. 250페이지 아래에서 6번째 줄 살아있는 것과 250페이지 아래에서 6번째 줄 살아있는 것과 살고 있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목적에 따라 살고 있으니 인생이 즐겁다.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매일 긍정적으로 행동한다. 또한 최선을 다해 삶을 살면서 동시에 주변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245페이지에 우리 스토리 하나 나오잖아요. 결국은 목사님은 기도만 해준다고 하고, 여기 245페이지인가요? 244페이지.
43페이지부터 나오는 건데, 구덩이에 빠졌던 한 남자를 목사는 기도해주고, 경찰은 위반 딱지, 환경운동가는 안전하지 않다고 팻말을 들고 구덩이를 돌기 시작했고요. 근데 결국은 친구는 뛰어들어서 너 왜 뛰어들어? 여기 나가기 너무 힘들어. 내가 나간 적 있거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저는 이거를 처음에 읽었을 때 진짜 제가 이 많은 자기계발서가 있지만 이렇게 내가 군멘토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얘기해주는 내가 구렁텅이에 빠져봤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어떻게든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제가 실패해봤고 제가 바닥까지 갔던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누군가를 어떻게 하면 거기서 나오는지를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왜 강의만 하면 그렇게 흥분하냐 우리 제 남편이 맨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20년을 한결같이 흥분하면서 살 수가 있냐 매일매일. 왜? 내 삶이 너무 진짜 드라마틱하게 저는 생각이 드는 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10년이 지났을 때 변했고 또 다른 10년이 드라마틱했어요. 처음 10년은 내 인생을 바꾸는데 변화가 됐고 그 다음 10년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주는. 근데 여러분 이 군멘토대로 살아가는 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우리 손승우 우리 20대 영 리더 그 대표이신 팀장님이 그런 얘기 한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 봤더니, 진짜 서로, 임원들끼리 서로 네 편, 내 편, 서로 올라가려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요. 우리 그룹에 선생님들 많잖아요. 여기 우리 우승자 사장님 책도 써내시고 이랬지만요. 저는 선생님들 고객도 많고 저희 형님도 있었지만, 선생님들도요, 서로 교무주임 되려고 서로 교감되고 서로 그, 교장 되려고요. 얼마나 그 안에 진짜 그 세력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시스템을 저는 봤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서로 끌어내리지 않는 제로섬이 아닌 정말 끌어내리지 않고 서로 잘 되게 도와주는 이 시스템이 없으면은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군멘토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내 직원에게 내 노하우를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내 후배에게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 언젠가 나를 짓밟기 때문에. 저 어제 우리 이화정 사장 강의 들으면서 제가 옆에 분한테 그래서 나도 저렇게 세게 강의했어? 제가 이랬거든요. 어, 제가 와, 저 자신감과 저 뿜어 나오는 그 열정이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저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어, 그녀가 저렇지 않았다라는 걸 내가 알잖아요. 저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라는, 그 10년 동안 이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어제 누가 미쳤다고, 미친 자신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딱 자신감이 제가 PPD 딱 되고 나서요. 말의 힘이 달라졌고요. 제 삶이 달라졌고요. 저희 아이들과의 어떤 접점이 할 수 있는 말이 달라졌다. 왜 내가 구렁텅이에서 나와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스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요, 여러분 진짜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제가 엊그제 조사받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그 조사관한테 제가 지금 그 조사관이 아니라 제가 신문고에 레터 쓰고 있거든요. 제가 그날 느꼈던 이거 대통령이 알아야 되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저는 세금이 아까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제가 세금을 못 냈을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번호판 띄어가고 이랬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저희 부모님들이 아프거나 이럴 때 그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았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어려도. 그래서 저는 세금을 절대 탈세하지 않겠다. 뭐 세금을 뭐 이건 절세다. 저희 웬만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1억 가까이를 제가 세금에 내는 거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조사관 식약처 직원의 조사를 받으면서 세금이 너무 아까웠어요.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쓸데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왜? 이게 제가 해봤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저희 파트너들에게 절대 세금 아까워하지 말자.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우리가 태어났고 대한민국에서 우리 사업해서 우리 이렇게 하는 건데 35% 내야 되면 내고 40% 내야 되면 내자라고 더 많이 벌자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리더가 세금 탈세하다가 어디 깜빵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탈세하면 여러분들에게 탈세하는 방법만 가르쳐 줄 거예요. 그쵸?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한다라는 건 엄청난 자부심과 엄청난 용기도 필요하지만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50페이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살아있는 거, 숨 쉬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살고 있는 것으로 바뀌는 거고요. 내가 살고 있다라는 나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목적에 따라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 살고 있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도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정말 힘들 때가 내 삶에 오거든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며 쫄딱 망했을 때도 있고요. 수없이 요즘 많은 메시지들이 들어와요. 제가 그렇게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트너들이 지금 막 전세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누가 돈 불려준다니까 막 여기저기서 투자했는데 막 1억, 2억, 3억 날렸다라는 분들이 지금 소식이 너무 많이 와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도요. 그 좋은 선택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그거. 뭐 이미 주식은 떨어졌고 이미 집값은 떨어졌고 이미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거든요. 그럴 때 살아내는 거. 우리 여기서 살아있는 것과 살고 있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저는 한 단계 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살아내는 것도 저는 우리가 군 멘토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내가 진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내가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 때는 때로는 살아내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멋진 인생을 목적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한 어떠한 목적이 아닐까라는 군 멘토가 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까지 이제 책 읽고 나눔하는 건 오늘까지 이제 완성을 했고요. 그럼 여기 오늘 너무너무 지금 이번 7월에 너무너무 뵙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입교 전인데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제 90기에 MBA 수료하시는데 벌써 이 미라클 돈독에 아침에 입장하신 분들도 많고요. 내일 뭐 월요일이어서 분주하고 바쁘겠지만 너무 바쁘고 힘든 분들은 입장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이 미라클 돈독을 통해서 어떻게 삶이 달라지고 있는지 저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처음 들어와서 또는 오랜만에 들어와서 내가 어떤 느낌을 받게 됐는지 제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한 여인이 한 1년 넘게 이렇게 메아테크를 떠났다가 다시 왔는데 제가 이름만 봐도 울컥하더라고요. 전 다시 온 거에 대한 이런 게 또 있나 봐요. 그렇다고 여러분 좀 자꾸 집 나갔다 들어오지 마시고. 근데 다시 또 생각난 거예요. 막 살아보다 보니, 또 GL 그룹이 생각난 거고요. 또 메나테크가 생각나서 다시 이 미라클 돈독을 사랑했던 그런 분들이 또 한 분 한 분 이렇게 입장에서 들어온 분들도 있고요. 또 제가 이분이 맞는지 아직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요. 10년 넘게 제가 광주에서 만났던 분 같은데 이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일 너무너무 만나 뵙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분들이 뭔가 나의 이 미라클 돈독을 통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어떠한 스토리를 나눌 때 아무도 없으면 저만 있으면 쓸쓸하니까 그럼 내일 아침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분들도 또 함께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멋진 인생을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살고 있는 또는 살아내는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전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소율이 사랑합니다. 선생님. 나의 멘티 소율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입니다. 감사합니다.